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4명과 지지율을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한동훈이가 36%로 압승을 할 것이라 보고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는 21%, 홍준표는 18%, 안철수는 9%, 나경원은 7%, 이철우는 4%, 유정복 3%, 양향자 2%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 정치 읽기 예측은 99%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정치 읽기는 예언 예측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좌파 언론 조중동 포함입니다. 이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반한동훈 연대입니다. 한동훈만 올라오지 않으면 그 어떤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이재명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한동훈 연대로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유도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상대가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입니다. 이들은 올라오면 무조건 이재명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한동훈 연대로 지금 똘똘 뭉쳐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이재명을 이미 높게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후보를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한동훈 연대, 즉 한동훈만 어떻게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 언론들의 목적이죠. 결국 가장 쉬운 상대를 골라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바로 좌파 언론들의 목표인 것이고요. 조중동 언론들의 역시 목표인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과 조중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각제 개헌입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과 김무성, 박지원, 홍석현 이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죠. 내각제 개헌을 하면은 허수아비 총리 하나 앉혀놓고 무조건 좌파 언론, 조중동 언론이 대통령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각제 개헌 목표가 바로 이 일루 땡땡 세력들, 박지원, 김무성, 홍석현 이 자들의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높게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후보를 갈라치기 위해서 반한동훈 후보를 골라서 국민들을 유도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이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여론조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후원금 모금 속도를 보면 이미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실천 지지율이 바로 후원금 모금 속도와 후원금 액수입니다. 미국은 이미 어떤 후보가 될 것인지 그것은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하는 그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건다는 것은 국민 지지율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이고 한동훈은 어제 모금 시작 약 10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재명도 3일 전에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20시간 약 하루 만에 29억 4천만 원이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지지율은 후원금 모금 속도 그리고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이미 이겼습니다. 결국 한동훈이한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준표는 3일 전에 모금을 시작했는데 아직 1억도 안 모였을 겁니다. 쪽팔려서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이 가장 쉬운 상대 홍준표를 지금 띄우기 때문에 홍준표가 뜨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홍준표는 이재명한테 가장 쉬운 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는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후원금조차도 모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간다 안 간다가 여기서도 이미 스스로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갈 사람만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한동훈과 홍준표만 끝까지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동훈은 1차에서 36%로 압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국힘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 선관위는 홍준표를 유리하게 지금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불리한 룰 속에서도 한동훈은 불만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차 경선 때 한동훈이 36% 압승하는 것을 발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두 한동훈한테 쏠리기 때문에
김무성 배신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한동훈은 4명이 선정되고 나서 2차 경선 때는 58%로 압승을 할 것입니다. 결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무성이는 또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거리 또한 김무성 배신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좌파 언론, 좌파 여론들이 합세해서 어떻게든 한동훈이가 결선까지 홍준표하고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선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한동훈은 24일이나 25일쯤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선을 가든 가지 않든 한동훈이가 홍준표를 58%로 압승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더라도 김무성 배신 세력과 이 좌파 언론들은 또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선동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은 한덕수를 내세워서 친윤의 도움을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한덕수의 꿍꿍이는 딴 데 있죠. 한덕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관세협정을 다 미국이 유리한 대로 해주고 나서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친윤 세력들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동훈과 후보 단일화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덕수를 이용해서 한미 관세협정을 아주 유리하게 끝내고 한덕수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꿍꿍이 속이 지금 친윤의 도움을 받고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욕심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아주 엉큼한 구석이 있죠. 그러나 한덕수는 출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트럼프가 한미 관세협상만 유리하게 해놓고 한덕수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는 반기문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한덕수는 바로 출마도 하지 못하고 바로 뒤로 깨갱 물러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모든 전략은 실패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당을 창당한 해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돌아오는 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를 내보낸다거나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는 관세협정에서 미국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버림받지 마시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전략은 모두 실패할 것이고 한덕수는 무소속 출마 못합니다. 김무성은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간자를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은 개헌이 목표입니다. 김무성이 바라는 내각제 개헌은 한동훈이가 막을 것이고요.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홍석현 일루 땡땡이 세력들이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이 언론들이 국회의원들 몇 명을 내세워서 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허수아비 총리를 내세워서 좌파 언론 그리고 조정덕 언론이 대통령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그 내각제 개헌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 모든 것을 막을 것이고요.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은 김무성과 박지원을 무조건 감옥에 보냅니다. 이들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을 감옥 보내고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각제 개헌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40년 동안 김영삼, 김대중이 정치를 이어받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모두 말아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조정동 언론을 조종하고 있는 홍석헌이가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낸 거, 이 모두가 이재호, 김무성, 박지원 그리고 홍석현 이 자들이 우파 정치를 말살시킨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무성과 박지원을 무조건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각제 개헌을 막는 것, 개헌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은 상하 양원제를 할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 치르는 미국식 대통령 선거제 개헌이 목표인 것입니다.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한동훈이 3년만 하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동훈이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지금 200석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민주당한테 호재를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호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동훈이가 3년만 하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3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미국식으로 상하양은제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맞추는 미국식 대통령 선거제를 민주당도 개헌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던져서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동훈이는 지금 현재대로 5년을 가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라는 호재를 던져주면 민주당은 200석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이는 틀림없이 한동훈이가 원하는 개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동훈이는 희생을 해서 3년만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시대를 교체하는 그런 개헌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시대 척결이죠. 한동훈이는 박지원과 김무성 그리고 홍석현 이 구시대 정치 40년을 이어온 그것도 부족해서 내각제로 영원히 집권하고자 하는 이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 이 세력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발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개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들어가면은 한동훈 임기는 무조건 5년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이 좋은 호재를 민주당 이재명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3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이 호재 때문에 이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홍석현 이 구시대를 청산하는 시대교체, 즉 내각제를 꿈도 꾸지 못하게 시대교체를 하는 이 개헌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 개헌만 해놓고 나면은 시대가 교체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끌더라도 절대로 탄핵도 되지 않고 김무성과 박지원, 홍석현 같은 몇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원하는 개헌인 것이고 한동훈이가 시대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구국의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